우리가 기억하고 기록해야 할 독립운동 역사 이야기 독립사전 오늘도 두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표정이 좋은 거 보니까 잘 지내신 것 같은데 우리가 있는 이곳이 우리가 그동안 다녔던 독립기념관 전시관들 중에 가장 따끈따끈한 곳이라고 해요. 임시정부와 관련된 곳 같은데요? 오, 작가님은요? 광복에 대한 어떤 준비 이런 것들을 꾸민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보기만 하셔도 이렇게 바로 아시는데 작가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새로운 나라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6전시관입니다. 근데 이 전시관처럼 두 분 작가님도 어디 새로운 곳들을 많이 다녀오셨다고 들었어요. 어디를 그렇게 다녀오셨나요? 저는 좀 멀리 갔다 왔습니다. 멀리? 네, 어디 뭐 국외로? 네, 하와이 네가 가라. 네가 가라 하와이 다녀오셨습니까? 네, 제가 다녀왔습니다. 근데 하와이 하면 우리가 그래도 좀 연관이 있는 걸 이야기를 해드렸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다녀오신 건가요? 네, 그것 때문에 우리 이민사와 관련된 네. 디아스포라 관련된 이제 현장들 취재하고 네. 또 가서 독립운동가 후손분들 만나 뵙고 인터뷰도 하고 사진 찍고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하고 왔습니다. 뭐 기억에 남는 분이나 아니면 장소 있으실까요? 몰랐던 장소들도 많았고 또 후손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또 몰랐던 이야기들도 더 많았고 문또라, 정월라, 정원명 이런 이제 독립운동가들이 계셨어요. 같은 집안이에요. 근데 그분의 이제 후손분을 만났는데 엘살이라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의 어머니가 일본 분하고 결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난리가 났겠죠. 독립운동가 집안인데 2년 동안 딸을 안 봤대요. 그 애를 낳고 나서야 이제 그냥 받아들이신 거예요? 받아들이셨다. 그 완전 한국파 무슨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그러네요. 이야기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 들으면서 너무 흥미롭고 와 진짜 이분들은 사랑보다는 나라였다.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또 우리 박 작가님도 어디 다녀오셨다고요? 저는 이제 독립사전에서 다뤘던 내용들을 그 전에는 이제 방송이라든지 책을 통해서만 전달해 드렸는데 이제 조금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기도 해서 현장에 가서 뭐 독도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임시정부 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뭐 애국자들에 대한 얘기들도 하고 친일파에 대한 얘기들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그 뭐 독도 관련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우리가 다뤘던 절멸 이것과 관련된 내용들도 나눌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여기서 어떤 방송했던 내용들을 참고로 하니까 조금 더 뭔가 적극적으로 상대방한테 그 어떤 내용들을 전달할 수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오늘 독립사전은 지난 1년간의 독립사전의 페이지를 다시 한번 좀 펼쳐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첫 회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첫 회 저희가 진짜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패딩 벗지도 못하고 그때 당시에는 야외임에도 우리가 마스크도 끼고 그렇죠. 이렇게 인사를 드렸던 것 같거든요. 그때 갔던 곳이 저는 그때 당시에는 단어가 너무 생소했는데 철거부재 전시공원, 조선총독부 철거부재 전시공원에 갔었어요. 그때 혹시 어떻게 기억하고 계세요? 저도 너무 추웠거든요. 그렇죠. 작가님 추우셨죠? 아마 제가 방송을 하면서 긴 어떤 패딩을 네. 입고 방송을 했던 거는 처음이었던 것 같고 저도 그렇게 두꺼운 패딩을 입고 할 줄이야. 그리고 이제 저희가 첫 방송이다 보니까 리허설을 몇 번을 했었잖아요. 네네네.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이 철거부재공원이라고 전시공원이라고 하는 곳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뭔가 눈으로만 그다음에 지식으로만 와닿던 게 아니라 몸으로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복궁 갈 때마다 그 공간이 이제 광화문하고 흙내문 사이가 되는데 그 자리에 설 때마다 그때 그 촬영했던 그 모습들이 기억이 나고 더불어서 이제 사람들한테 예전에 그 경복궁을 소개할 때는 조금씩 생략했던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되긴 했는데요. 몸으로 느끼니까 이게 눈으로 보고 그다음에 머리로 기억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어떤 느낌의 어떤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첫 회는 첫 회라서 우리가 기억을 좀 잘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외에도 저희가 독립기념관 정말 곳곳에 다녔거든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거 한 곳을 꼽으라면 어디를 꼽으시겠어요? 제 꿈 혹시 기억나세요? 파일럿. 그렇죠. 전 C-47 아. 우리 임정 요인들이 타고 이야. 왔던 그 비행기야. 네. 우리 8월달 찍었잖아요. 네네. 그때는 너무 더웠죠. 너무 뜨거워서 예, 또 예. 난리였는데. 예. 그때가 저는 되게 기억이 남아요. 그 제가 이제 답사를 막 다니는 곳이 주로 종로 쪽이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그 종로에 보면은 3.1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만세운동이 펼쳐졌던 곳. 그러니까 저희는 첫 장소였던 그러니까 이제 실내로는 거의 처음이었던 만세운동과 관련된 어떤 그 전시 기억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공간도 의미가 있지만 그 공간 안에서 우리가 꼭 보고 갔으면 하는 놓칠 수도 있는 뭐 유물들도 많이 있을 거고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요거는 꼭
한 번쯤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그 피 묻은 옷, 장날, 네네. 네, 그래서 문용기 의사와 관련된 것들, 그래서 익산의 독립운동, 또 3.1운동, 그때 이제 거기는 4월달에 만세운동을 펼치긴 했습니다만은 직접 그런 어떤 눈앞에 펼쳐져 있는 참혹한 모습들은 또 한편으로 독립운동의 역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어떻게 보면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자료가 아닐까 싶고요. 사실 독립운동에 대해서는 많은 자료, 많은 사진, 또 많은 영상들이 있긴 하지만 실제 당시 유물을 보기는 또 굉장히 어려운 편입니다. 그런데 독립기념관은 그런 것들을 여러 어떤 그 유물들을 소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독립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까이, 그다음에 그 역사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정확하게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사진도 작게 보는 것보다 네. 크게 보면 느낌이 완전 다르잖아요. 네네네. 새로운 또 아우라가 생기고 거기서 계전 스타레탑. 쌀가마니가 이렇게 쌓여있는 그 스트라타입이 저는 너무너무 기억에 남아요. 아니면 우리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일본에 의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그중에 군사랑이나 뭐 이런 데를 통해 갖고 일본으로 건너갔던 그 쌀들, 수많은 그 소도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 조선 땅에서 나고 자란 것들이 그렇게 빨려나간 그런 스트라이탑을 보면서 지금 되게 진짜 좀 약간 상념에 그때 막 쌓이고 막 그랬거든요. 자, 이렇게 우리가 공간들도 살펴봤는데 매회 독립사전이 특별했던 이유는 사실 키워드를 가지고 좀 풀어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과연 연관이 있나 싶은 키워드를 가지고 독립운동 이야기를 좀 들려드렸었거든요. 정말 많은 키워드가 있었는데 혹시 지금 딱 생각나는 키워드 있으세요? 저는 여권. 여권. 네. 오. 그러니까 아마 나라를 잃는다라는 것들은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고요. 그리고 보통의 사람들에게 그게 현실로 다가오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당대에는 말 그대로 진짜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드물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외로 지금 1년에 나가는 외국 그 여행 가는 숫자가 코로나 전에는 1,000만 명이 넘었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에게 여행을 증명해줄, 보증해줄 나라가 없다. 라는 느낌을 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지금 김동호 작가님 얼마 전에 또 하와이 다녀오셨다고 하지만 사실은 저희 외국 여행 갈 때마다 이 여권에 있는 어떤 태극기라든지 그다음에 대한민국이라는 낱말이 갖고 있는 의미는 나라 안에서는 생각을 못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일제강점기로 되돌려서 그때 독립운동가 예를 들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어떤 계기가 이게 독립사전 말고 다른 데서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엽서도 좀 생각나는 것 같아요. 엽서. 네. 이토 히로부미가 이미지 조작해서 우리의 그 왕실의 이미지를 되게 훼손시켰던 정말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합성을 네. 시도했더라고요. 그 역사가 있었고 또 우리 안중근 의거가 있은 이후에 우리 국민들이 그 안중근 의사 사진 한 장 살라고 막 이렇게 몰려들었던 그 장면도 너무 기억나고요. 또 절멸, 강치 또 우리 절멸됐잖아요. 독도강치. 그다음에 호랑이도 다 이렇게 절멸됐고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기억나는 것 같아요. 네. 과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 키워드들이 독립사전을 보시는 애청자분들도 시청자분들도 과연 이 키워드를 가장 좋아하셨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게 가장 1등 했을 것 같아요? 가장 좋아하셨던 키워드? 여권이나 비행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여권이랑 비행기. 네네 아무래도 이 여행 그다음에 이제 뭐 나라 밖 뭐 이런 것들하고 연결해서 보면은 저는 그 낱말이 먼저 떠올라서 신기하다 재밌다 이렇게 보셨을 것 내 같습니다. 생각과 같을 것이다. 우리 키워드 중에 농장도 있지 않았나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죠? 농장 철도. 네, 철도도 있었고 그런 게 되게 재밌었던 농장 것 같아요. 철도가 또, 예. 과연 우리 중에 정말 1등이 있었는지 저희가 독립사전의 조회수를 바탕으로 1, 2, 3위를 좀 선정을 해봤거든요. 3위로 올라온 거는 정말 당연하게 올라와야 될 키워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거였을까요? 감이 안 오는데요. 우리가 가장 바라고 바란 바로 그 단어. 광복? 광복 해방? 네, 맞습니다. 광복이라는 키워드를 꼽아주셨어요. 저는 이때 가장 기억에 남은 게 그때 당시에 광복의 날을 사람들이 이렇게 무덤덤하게 지나갔다고라는 사실이 너무 새로웠거든요. 그렇죠. 정보가 아무래도 좀 편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날이 광복의 의미가 어떻게 다가올지를 몰랐던 거고 한편으로는 어둠을 생각할 때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빛을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광복절을 통해서 사실은 일제강점기의 의미를 짐작해 볼 수가 있어서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좀 인상 깊게 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날
천황이 방송을 하면서 네네. 교묘하게 애매모호한 단어를 써서 이게 항복인가? 긴감인가? 하게 만들었다는 거. 그다음에 그날 찍은 사진들, 광복 날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진들이 실제로는 다음 날 찍힌 사진들이라는 거. 예, 그 부분이 되게 흥미로웠죠. 2위로 올라온 것부터가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준 키워드인데요. 1, 2위는 아마 우리가 조금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키워드들 중에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2위는 작가님하고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래요? 네. 국외 독립운동사? 뭐 이런 거 비슷한 이민. 거? 예. 네, 맞습니다. 이민자들 이야기 진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어요. 이민자들, 디아스포라. 네, 이야기들은 또 그 어디에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없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때 또 키워드 이야기했던 거 생각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애니깽이라는 단어. 요걸로- 네네, 애니깽. 예, 맞아요. 그걸로 늘 기억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1921년에 다시 쿠바까지 가서 거기서도 독립운동 했었다. 근데 거기서 모금 활동했던 게 광주 항일학생 운동 그 학생들 돕겠다고 거기서까지 모금 운동하고 했던 그 사실 다시 한번 또 상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먼 곳까지라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근대에 들어서 사실은 이제 외국의 문물들을 많이 받아들였다 이런 것들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국외로 빠져나간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별로 생각을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독립운동의 과정 속에서 이제 그분들이 또 빠져나가서 독립군 기지를 만들고 간도라든지 그다음에 연해주 같은 곳에서는 중요한 독립군 기지들이 또 그분들이 만들었다는 점에서 근대사가 불행한 역사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한국사의 지평이 굉장히 넓어진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비극과 어떻게 보면 거기서 희망을 찾아내는 그 작업이 이 이민사가 주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지금도 국외에 700만이 넘는 동포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하고 연결해서 아마 시청자분들이 흥미롭게 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이 한인 디아스포라는 우리가 교과서로 잘 배우질 못했던 분야예요. 그래서 더더욱 이런 게 있었어? 하고 놀라면서 더 보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부동의 1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유일하게 매회 제가 항상 분노에 들끓고 화를 낼 수밖에 없었던 분노, 네, 키워드가 우리가 분노. 이 독립운동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안 할 수 없다. 그래서 2회차로 저희가 구성을 해서 보여드렸었는데 어떤 키워드일까요? 뒷목 잡기 하는 사람들은 네. 있죠. 네, 그분들. 네, 그분들일 네. 것 같아요. 네, 그분들 이야기 바로 네. 맞습니다. 친일파가 1위였는데요. 친일파는 그냥 뭐 정말 방송만 아니었으면 욕을 할 정도로 너무너무 분노를 들끓게 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친일하면 항상 이완용을 떠올렸지만 그 외 인물들도 좀 많이 소개하는 시간이었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완용만큼 어떤 면에서는 당시에 악행을 더 많이 해서 사람들에게 입에 오르내렸던 인물이 바로 윤덕영, 순정효왕후의 백부였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어쨌든 그 황후의 옥새를 빼앗아서 나중에 이완용에게 넘겨줬다라고도 알려져 있는 그런 인물이기도 한데요. 이제 그런 인물들을 통해서 사실은 그 친일 매국의 과정들이 어떤 방식으로 악독하게 이루어졌고 그들의 목표가 뭐였는지 이런 것들을 보셨을 것 같기도 하고 친일파 중에서 사실은 또 문학, 또 예술 쪽에서 네, 다양한 분야에. 그러니까 자신은 그게 뭐 큰 일이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전장으로 내몰았고 또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말의 민족주의를 그걸 통해서 무너뜨리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또 굉장히 속상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친일이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또 거기서 볼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하와이 갔다 왔다 네. 했잖아요. 근데 하와이에서 제가 만난 분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조지 세넌 맥튠이라는 분의 후손이었거든요. 네. 이 조지 세넌 맥튠은 누구냐면 숭실 전문대, 숭실학교의 교장이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당시에 이제 재직할 때, 숭실학교에 재직할 때 뭘 앞장서서 막았냐면 신사참배를 앞장서서 막아요. 그러니까 푸른 눈의 한국인이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근데 그런 분도 있었는데 같은 한국인이면서 진정하세요. 우리 뒷목도 잡으면 안 되니까 네. 이렇게 분노를 끓게 했던 친일파 이야기들도 있었죠. 자, 이렇게 다양한 키워드 이야기도 해봤는데요. 또 빼놓을 수 없는 인물들이 있었어요. 저희가 특별 게스트들도 함께 했었거든요. 여러 친구들이 좀 다녀갔는데 혹시 기억에 남는 게스트가 있을까요? 저는 최근에 한국 뉴스에 많이 나온 외신 중에 하나가 네. 어느 나라에서 홍수가 났다.
이 뉴스거든요. 네. 그 국토의 막 절반 이상이 잠겨버렸다. 파키스탄. 네, 사라. 네, 그래서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사라가 생각났어요. 네, 맞아요. 사라 정말 그냥 한국인, 찐 한국인. 사라도 있었고 또 어떤 친구가 기억나세요? 저는 계속해서 이제 왔던 친구들 중에서 막 저기 춤추고 막 그래갖고 네. 깜짝 놀랐던 그래서 이게 이제 향후의 독립운동사는 이렇게 진지하게만 가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조금 좀 풀어주고 조금 재밌고 또 때에 따라서는 그 역사를 뭔가 다른 어떤 예술적인 영역하고 좀 결합을 시켜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돌민정음 때 네. 우리 또 춤도 보여준 네, 친구가 네, 네, 있었죠. 네. 그래서 재밌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그다음에 뭔가 희망도 생겼고 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첫 해 때 우리 추위를 또 함께 해준 대학생 친구도 있었고요. 같이 또 만세 불러줬던 우리 또 대학생 친구도 있었고 우리 어린 친구들도 같이 이야기를 나눠주는데 정말 질문을 하면 그래도 이완용은 기억하더라고요. 그 어린 친구들도. 그죠? 정말 많은 게스트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저는 가장 또 오래 함께했던 사라가 또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파키스탄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도 같은 이야기를 좀 피압당 공감을 민족이었기 때문에. 해주면서 많은 또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사라랑 같이 하면서 작업을 하면서 사실은 더 많은 얘기를 나누지 못했던 부분들은 있는데 독립운동의 역사가 그 당시 그러니까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오는 시기에 한국만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많은 나라들이 독립운동의 역사가 있고 또 한편에 그 건너편에는 또 많은 나라에게 침략의 역사가 있었으니까 이런 것들을 모아서 사실은 또 연대하는 작업들 그래서 독립운동사를 가진 나라들끼리 같은 어떤 또 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의 독립운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고 또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사가 다른 나라에 어떻게 이제 좀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이런 것들도 같이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쭉 달려온 독립사전이 총 16개 키워드로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또 특별 게스트들도 함께 했었고요. 독립기념관에서 이렇게 저희가 거의 매달 출근 도장을 찍으면서 함께 했었는데 쭉 생각해 보시면 이 외에도 갈 곳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작가님들이 외부에서 독립사전의 또 다른 부록 페이지들을 만들어 가주시는 것처럼 앞으로는 우리가 또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새롭게 각자 써내려가는 것도 참 의미 있겠다 싶거든요. 새로운 독립사적지를 좀 추천해 주신다면 어디를 또 추천해 주시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부산, 남해 일대를 한번 돌아보셔라. 부산 남해 일대. 네, 거기에 수많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군들이 남겨놓은 시설물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또 생각난 게 그때 항공 얘기하실 때 그 왜 집이 거기가 있지? 막 이러고. 거기 가면은 이제 비행장 네, 경납고도 네, 네. 아직 남아있고 부산에 가면은 아직도 많은 그 벙커 이런 것들이 숨겨져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찾아보는 것도 색다른 또 여행의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깐 한결같으시네요. 네. 작가님 또 어디 추천하시겠어요? 너무 많아서 사실은 어느 한 곳을 설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럼 혹시 추운 계절에 딱 어울릴 만한 그러면 제주도죠. 알뜰은 미안해요. 알뜨르나 뭐 성산일출봉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일본군이 태평양 전쟁을 준비해서 이제 만들어놓은 군사 시설들이 있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또 이제 제주도 하면은 이제 뭐 알뜨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산일출봉의 어떤 그 군사 관련된 시설도 떠오르지만 해녀들의 투쟁들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해녀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가져가려고 하는 일본 어떤 행정 관서들하고 이제 투쟁을 벌이는 과정들이 굉장히 흥미롭게 다가오는데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맨 밑에서부터 어떻게 보면은 독립운동이라는 게 때에 따라서는 이게 특별한 게 아니구나. 내가 노동하는 것만큼 대가를 받지 못하게 하고 한국인하고 일본인을 차별하는 것. 이거를 견딜 수 없게 사람들을 몰아붙이니까 결국은 그들이 나섰고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 이제 독립운동자로 포상을 받았거든요. 그런 어떤 모습들도 제주도 여행을 하다 보면 세화 같은 데 가면 이제 해녀박물관이 있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제 코로나가 이제 많이 조금씩 네.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행이 다시 재개되는 분위기잖아요. 네, 한결같으시네요. 저도 하와이 다녀왔으니까. 네. 그런데 저는 꼭 이제 다시 여행을 많이 이렇게 나가실 때 어느 나라를 갈 때 그 나라의 역사도 공부해야 되고 뭐 네, 그쵸. 여행 관련된 것도 공부해야 되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분명히 우리와 관련된 게 있다. 그걸 한번 꼭 찾아보고 가시라. 저는 이거를 꼭 당부드리고 싶어요. 꼭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사일 수도 있고 조선과 관련된 또 얘기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로 조금씩 이렇게 외연을 좀 확장시켜서 이렇게 찾아 나가다 보면 진짜 여행이 좀 더 가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쭉 독립사전이 이제 마지막 장을 좀 덮으려 하다 보니 앞으로 이제 계획이 좀 궁금한데요. 앞으로 이제 독립사전 이후의 페이지들은 어떻게 채워나가실 예정이신가요? 네, 그 독립사전 하면서 사실 저는 이제 뭐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말씀드린다기보다는 하나하나 키워드가 등장할 때마다 저도 좀 공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 덕분에 또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채워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전에 사실은 이제 우리 일상의 낱말들도 들어가지만 저희가 했던 것처럼 친일파의 이름도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보통 이제 독립운동가도 유명한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래서 뭐 딱 말만 하면은 대체로 한국 사람들이라면 알만한 뭐 김구, 안중근, 뭐 안창호 이런 분들도 있긴 하지만 의외로 덜 알려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제 자리가 하나씩 늘어나고 그래서 앞에서 이제 김동훈 작가님이 외국 여행을 갈 때 독립운동 사적지 또는 우리 역사와 관련된 유적지를 한번 찾아보시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자기만의 독립운동가를 한번 가져보는 건 어떨까. 그러니까 우리 마니또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저한테 뭘 해줄 수는 없지만 저는 그분을 일종의 이제 그 저만의 독립운동가. 그래서 이분이 있었어? 굉장히 놀라우네. 그러면은 거기는 뭐 강욱유 의사처럼 어르신도 있을 거고 남자연 의사처럼 여성분들도 계실 거고 또 때에 따라서는 활동 방식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을 이렇게 한 분씩 가진다면 우리 국민이 4천만 명, 5천만 명이니까 그 5천만 명이 한 몇 번 반복되더라도 그러면은 수만 명, 수십만 명의 독립운동가들이 다시 누군가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부가 정말 많이 됐다. 저한테. 갑자기 자아성찰을. 옆에 박관희 선생님 옆에 앉아서 네. 1년 동안 공부만 하다가 가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저 스스로도 더 많이 알아야 되겠다. 조금 더 공부해야 되겠다. 그런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공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만 하는 거는 재미가 없잖아요. 저만 계속 보시는 것 같은데. 같이 하다 보면 네. 이게 또 나눌 수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우리 프로그램이 조금 그런 거에 단초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제 동호 작가님 하와이 가신 거 보고 네. 아니 독립사전을 하와이에서 찍어야 되는데 그럼 다음 시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시즌별로 나눠서 미국에서 한번 찍고 네. 그다음에 또 중국도 굉장히 독립운동의 유적이 많으니까 거기 한번 찍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 김 생각. 작가님 공부 다시 시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해야 되겠네요, 공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쭉 한번 돌아보니까 생각한 거는 멀리는 못 갈 것 같고요. 그냥 우리 독립사전에서 다뤘던 곳들을 제 눈으로 직접 한번 가보는 거, 알뜨르도 좀 가봐야 될 것 같고 부산도 갔다 와야 될 것 같고 여의도도 가까우니까 한 번 더 갔다 와야 될 것 같고 그런 한 곳 한 곳 좀 방문해보는 시간부터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저희 독립사전의 페이지는 이렇게 마무리는 되지만 여러분들 각자 나름대로의 또 다음 페이지를 열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독립사전은 여기서 마무리가 됩니다. 지난 1년간 독립사전과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Cause when you love someone, you open up your heart. When you love someone, you make room. If you love someone and you're not afraid to lose them, you probably never loved someone like I